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라 송근 목사입니다. 이 당을 쪼개는 나 의원, 이 당권 대표 이 후보가 맞는가? 난장판이 된 여당 계파 싸움의 말이 언급이 나왔는데요. 2016년 폭망 되풀이 하나 이런 이제 그런 그 이제 사설까지도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이 여기를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은 나경을 비꼬는 나홀로 집에 비꼬니까 또 진흙탕 윤핵관들은 진흙한 전당대회가 지금 되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나 의원이 15일 날 어제죠 오후에 이렇게 뭐 교회 성당에 자기 이제 지역구 성당에 갔다 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제2의 진박 간별사가 지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습니까? 2016년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우리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자, 이게 이제 2016년도의 악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인데요. 자, 여기에 장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의 간별사라고 그러니까 저는 제2의 진박 간별사가 결코 될 생각이 없으니 나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반박하면서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다가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유승민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앞전에도 이제 대통령을 가장 이제 반윤계로 앞장을 선 사람이 유승민 의원입니다. 이 뒤에는 또 이제 김무성도 있고요. 이렇게 같은 이제 탄핵파가 같이 탄핵했던 이제 주도적인 인물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장 의원이 이렇게 이제 말을 또 했는가 봅니다.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2016년도에 제2의 진박 간별사가 아니냐, 지락펴락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2016년도 안목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 여기에 또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벌써 계속 장고를 하겠다 하면서 저 단양에 있는 천태종의 총무 단양의 구인사를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또 불교계에도 어느 정도 마음도 추스르는 것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도 좀 의지하고 표를 의식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자신이 불교계에 가서 이렇게 이제 차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절을 하고요. 또 자신이 이제는 또 성당에 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성당인데요. 성당에 가서 또 이렇게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에 제일 먼저 개신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불교 조계사에 가서 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천주교회에 이렇게 가서 미사를 참석하고 자 이런 것을 참 잘 면밀하게 잘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 의원은 지금 개신교회는 참석도 물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뭐 그런 것은 뒤에 치고도요. 이게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문제로 석 달 넘게 내용을 겪어가지고 지지율이 급락하고 국정 운영까지 크게 흔들렸는데요. 가까스로 혼란을 수습하고 정렬을 정비하고 이제 좀 인기가 지지율이 좀 높아간다고 했는데 개파 싸움이 이렇게 재현이 되어버린 것. 경선 룰이 이제 당원 투표 100% 바뀌니까 반윤 성향의 앞장을 선 뭐 여기 우두머리 이런 말이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을 뭐 배제한다 해가지고 같은 편으로서 서로 손을 잡는 것처럼 이런 이제 자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2의 진박 간별사 지락펴락하는 당이 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의 옥새 파동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낸 것입니다. 진박 논란에다가 이번에 이거 옥새 파동이 터지면서
압승을 낙관했던 그때 그 총선이 완전히 패배를 하고 결국은 탄핵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이토록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던 것이 이게 지금 국힘당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제 일들을 계산을 하면서도 친윤파, 비윤파, 흑탄 싸움을 그리고 편가리와 낙인 찍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정폭되어지도록 양측에서 이제 했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를 두고 보면은 이 유승민과 이준석의 이 아킬레스 건과 같은 이런 일전불사 의지가 표현되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망령을 다시 끄집어내어진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제2의 친박 간별사 폐락하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대통령을 가장 그 아픈 이게 대통령을 저격하는 듯한 이런 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내분이 얼마 되지 않는 불과 얼마 전에 또 대통령이 해외 첫 순방을 가는 마당에 많은 성과와 건강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하면서도 대통령이 가고 나서 바로 이런 이제 심한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저출산 고령 부원장을 맡아서 그리고 또 무슨 대사까지를 두 가지를 이렇게 주었을 때는 윤 대통령이 충분한 그 대우를 해준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받을 때 내가 앞으로 당대표를 나오겠다는 것을 충분히 나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받지를 말았어야죠. 당대표를 나오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발판을 삼아 가지고 또 당대표를 또 나온다. 이런 것은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고위직의 이 장관급에 되는 것인데 받았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해 줄 거를 여긴 것이죠. 그리고 헝가리식 뭐 저출산 대책 좋은 대책이긴 하지만은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비서실장이 이것은 기조에 우리 맞지 않다. 왜냐하면 12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조에 안 맞다고 하면은 접어야 되는데 계속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몇 개를 보면은 나 의원이 선당후사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의 어떤 그 인기 또 자신의 어떤 욕망 이런 것에다가 두지, 당이 어떻게 쪼개지든지 뭐 당이 어떻게 상처를 나든지 또 양분이 되고 계열을 나누든지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은 역시 이렇게 하니까 윤 대통령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돼버렸는데요. 이렇게 김 의원은 사실 이 탄핵파의 62명 속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권성동, 장제원, 주호영, 유승민, 김무성 뭐 이런 주도적인 사람이 물론 들어있고요. 이런 그 성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들어있는데 나 의원이 지금 유승민 의원과 또 이준석 의원 이런 그 어떤 중도 혹은 또 자편향성 이런 어떤 사람들과 함께 힘을 좀 뭉쳐보자 하는 의도는 있지 않는지, 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또 개인적인 나홀로의 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홀로 개인적인 욕망 이런 것이 앞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정말 참 당대표로서 지금 이 시기에는 똘똘 뭉쳐갖고 지금 해도 180석에 관한 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까 말까인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까지 정치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